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동산 여기땅입니다. 알면 알수록 많이 아낄 수도 있고 모를수록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 세금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은 살 때도 싸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팔 때 더 중요한 것이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양도세만 알아도 부동산 투자에서 큰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으니 양도세만큼은 꼭 알고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본다면 좋을 것 같네요. 부동산에는 크게 세 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처음 살 때 내게 되는 취득세, 보유 시에 내게 되는 재산세, 그리고 양도 시 내게 되는 양도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양도세는 부동산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를 부동산의 꽃이라고 하는 이유는 부동산은 처음 취득할 때보다 몇 배가 더 상승하기도 하고 또 대부분 오랜 시간을 보유하니 그 시세 차익이 커지기 때문에 양도세도 커져서 몇억 원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절세하는 방법만 잘 안다면 몇억 원까지도 또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양도세입니다. 부동산에서 양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매매만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가를 주고 매매하는 것은 물론 대가를 주고 교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현물로 투자하는 것도 양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가가 없이 증여하거나 무상으로 주는 것은 양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세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동산 양도세는 열거주의라고 합니다. 열거라는 것은 나열, 즉 세법에서 열거해 놓은 대상들에게 양도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부동산인데요. 주택이나 토지, 상가 건물 등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분양권, 입주권도 있습니다.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아파트를 갖게 될 권리를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신축 아파트를 갖게 될 권리를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권리들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됐을 때 그 차익만큼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영업권은 권리금과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요. 권리금은 임차인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 투자한 비용이라고 한다면 영업권은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 가치의 상승을 위해서 투자하여 갖게 되는 권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권이 있는데요. 회원권은 골프 이용권, 콘도, 그리고 헬스 이용권 등 이러한 것들이 거래되면서 차익이 생기게 될 때 양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비상장 주식이나 해외 주식을 팔았을 때 아니면 상장 주식 시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본다면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도세는 어떻게 구하는 것일까요? 복잡해 보이지만 그 원리만 잘 안다면 양도세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많이 접했던 아파트에서의 양도세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면서 양도세 개념을 서서히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비조정 대상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다가 2015년도에 2억을 주고 아파트 한 채를 더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샀던 아파트는 월세로 내주고 살던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 2억 주고 산 아파트가 3억이 되었습니다. 이 오른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를 얼마를 내야 될까요? 먼저 양도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도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그리고 2년 보유하게 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즉 양도세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조정지역에서는 2년 보유, 2년 거주까지 포함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해당 아파트는 한 채를 더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세 의무가 있죠. 양도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도 차익을 알아야 되는데요. 양도 차익은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빼고 또 필요금비까지 제외하면 양도 차익이 됩니다. 2억에 사서 3억에 팔았으니 일단 양도하면서 생기는 이익은 1억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구입하고 팔 때까지 드는 비용을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필요경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취득 시 지출하게 되는 취득세, 중개수수료와 법무사 비용 등이고요. 그리고 자본 쪽 지출액이라고 해서 부동산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등으로 발코니 확장비, 보일러 교체비 등으로 비용이 큰 지출 비용을 말합니다. 단순한 보일러 수리나 싱크대 교체비, 타일 교체 등은 제외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한 양도시에 지출하게 되는 양도 비용으로 중개 수수료, 만약에 필요 경비로 1,000만 원을 사용하게 됐다면 양도 차익은 양도가 3억에서 필요 경비 1,000만 원을 공제하면 9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9천만 원의 양도 차익을 구했으면 다음은 가세 표준을 구해야 되는데요. 세금을 정하게 되는 기준을 가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가세 표준은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면 되는데요. 기본 공제라는 것은 개인이 1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는 기본 인적 공제로 1년에 250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거나 거주하면서 생기는 혜택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줄여서 장특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장특공은 3년 이상 보유 시 주는 혜택으로 해마다 2%씩 해서 3년이면 6%, 4년이면 8%, 그리고 최대 15년 30%까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게 될 경우에는 장특공 혜택을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는 양도하는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일지라도 다주택자도 장특공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법은 규제가 강해지기도 하고요. 한시적으로 풀리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바뀌는 세법에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이에 대비할 때 손해를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아파트를 2010년 4월 5일에 취득했다면 15년이 지난 2025년 4월 4일 매도 시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양도 차익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년 4월 3일에 잔금을 치른다면 단 하루 차이로 15년을 충족하지 못해 2%의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지만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때는 양도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때는 12억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가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장특공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연마다 4%씩 보유기간이 3년이니까 12%씩 해서 10년까지 최대 40%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거주기간은 4%씩 2년이니까 8%부터 시작해서 최대 10년 4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모두 충족하게 될 때는 40%, 40%, 총 80%까지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고가주택일지라도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충분한 세금 혜택이 주어지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잘 활용하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상가였다가 주택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을 때 장특공 공제인데요. 이것은 다음에 상가 양도세 고할 때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의 가세 표준은 양도차익 9천만 원에서 장특공 20% 180만 원을 제하고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하면 가세 표준은 8,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도세는 가세 표준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더 높아지는 누진세율이랍니다. 따라서 가세 표준의 세액을 곱하고 그 가세 표준에 해당하는 누진 공제액을 빼주면 양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아파트의 가세 표준에 해당하는 세율과 누진 공제액은 다음과 같은데요. 가세 표준은
8,575만 원에 기본세율 24%를 곱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누진공제액 576만 원을 빼게 되면 양도세 1,480만 8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도세의 신고 방법은 양도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를 예정신고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4월 5일 양도에 있다면 4월 말일로부터 2개월 뒤인 6월 말일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확정신고도 있는데요. 만약 예정신고한 건이 1개라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데요. 1개가 아니라 1개 이상부터는 예정신고만으로는 확정이 되지 않고 다음해 5월에 예정신고한 한 건 한 건을 모두 합산해서 한꺼번에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20%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지연 가산세도 하루하루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잊지 말고 기한 내 신고를 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기 땅과 함께 아파트 양도세 구하기를 해보았는데요.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쉽죠? 다음에는 토지나 상가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구하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땅땅땅 여기 땅 부동산이었습니다.